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오늘은요. IT 개발자가 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주는 유가리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먼저 솔쌤, 유가리새 한번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패널로 승격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오늘은 또 자리가 달라졌네요, 제가. 네. 오늘은 또 패널로 자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또 뭔가 미묘한 새로움이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여러분께 넉넉한 취업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요. 신민호 개발자님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G CNS 스마트 팩토리 SM으로 근무 중인 신민호입니다. 입사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MES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짧게 하셨는데 사실 듣고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어려운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쌤, 이 신민호 개발자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소프트웨어 부트캠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데요. 취업 컨설턴트와 수료생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업 입사를 목표로 해서 기업 탐색부터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취업 성공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실제로는 처음 만나는 겁니다. 정말요? 네. 교육을 진행하던 당시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전면 이제 제한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교육도 운영이 되고 컨설팅도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면이 아닌 실물로는 오늘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온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열심히 했었던 교육생이었다 보니까 좀 덜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민호 개발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실무로는 처음 보셨는데. 굉장히 반갑고 네. 실제로가 더 낫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취업하실 때 솔쌤의 도움이 컸나요? 네, 솔쌤으로부터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 노하우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트캠프를 수료하고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저한테 제가 가진 역량이나 기술들을 끌어내서 어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셨고 성공적인 취업에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가리도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LG CNS의 스마트 팩토리 개발자를 만나보아요. 네, 유가리 오늘은요. LG CNS 스마트 팩토리 개발자인 신민호 개발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LG CNS 어떤 회사인가요? LG CNS는 기업에 필요한 IT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회사입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LG그룹 제조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화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 금융, 공공, 물류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AI와 클라우드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유가리 또 이제 MC를 쭉 하면서 LG CNS라는 회사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어떤 증명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공채가 조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CNS는 올해 9월에도 세 자릿수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했고요. 해당 채용 전에 이미 디지털 전환을 이끌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해서 약 500여 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지속적인 대규모 채용은 LG CNS 사업 규모와 더불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다양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보통 기업 내부 그룹사의 IT 시스템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LG CNS의 경우는 LG그룹 내부의 시스템만큼이나 국내외 유명 기업, 국가의 IT 사업 파트너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지난 30여 년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주민등록, 현금 영수증, 부동산 등기 등등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공공 IT 시스템을 약 60% 가까이 구축을 했거든요. IT 기술로 그룹 안팎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신민호 개발자님이 이 LG CNS라는 회사에서 스마트 팩토리 개발자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먼저 스마트 팩토리, 이거 직역하면은 똑똑한 공장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스마트 팩토리는 네. 원재료 투입으로 시작해서 생산 공정, 제품 생산, 포장, 출하 및 마감까지의 프로세스를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서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공장입니다. 네.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람, 시스템, 설비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고 품질은 향상, 비용은 줄이는 지능형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G CNS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외에도 GE 헬스케어, 현대 모비스 등 글로벌 기업에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하면 그래도 공장이니까 대도시보다는 약간 지방에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방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지방 근무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 공장이 지방에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먼 거리는 지방 근무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LG CNS의 경우는 팀에 따라서 서울, 경기는 수도권 근방에서 근무하거나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뭐 어떻게 보면 지방 근무라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코칭했었던 교육생들 중에 본래 주거 지역은 벗어나고 싶지 않고 규모가 큰 기업의 IT 분야에서는 일하고 싶어하는 교육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오늘 함께 출연한 신민호 개발자도 그렇고요. 다른 교육생도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오창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아무래도 취업 우선순위는 다르잖아요. 출신 지역 내에 취업을 원한다고 하신다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가 아닐까 합니다. 네, 신민호 개발자께서는 어떠셨어요? 지방 근무를 지금 그러면 본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요. 차이로 15분 거리입니다. 오. 자,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는 해외 근무도 많은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많은 편입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과 같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등에도 사업장이 있는데요. 때문에 해외 법인 출장이나 주재원으로 근무할 기회가 LG CNS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저는 현재는 국내 근무를 희망해서 지원하지 않았지만 주변 동기들을 보면 해외 근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계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해외 경험을 쌓으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으시면 LG CNS의 스마트 팩토리 분야 지원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근무가 많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해외에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공장의 63%가 설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동화라는 단어에 좀 가까운 발전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디지털 전환을 중점으로 현장이 변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 분석, 메타버스, AI 등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IT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당연히 발전 가능성 무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 굉장히 수많은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산업인 만큼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메타버스라고 하면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제가 채용 설명회에서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메타버스가 활용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물질을 개발하는 연구 전용 공장 대상으로 버추얼 팩토리를 활용한 가상 공장 대체 기술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또 실제 공장 가동 직전에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현실에서는 어려운 테스트들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가상 연구소 버추얼 랩도 활용하면서 기술을 통해 DX 고객 경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회사 입사 전에는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신입사원 교육을 메타버스로 하고 독서 모임 같은 소모임 또한 메타버스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는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버추얼 팩토리, 버추얼 랩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네, 앞서 신민호 개발자가 설명한 것과 같이 365일 24시간 사실 공장이 운영이 되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라고 해도 변경사항을 즉시 테스트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상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테스트 도중에 사고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제가 코칭했었던 교육생을 산업재해로 잃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버추얼 랩이 조금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해서도 분명 존재해야 하는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알아본 것 같고요. 이제 신민호 개발자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어떤 일을 그럼 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LG화학이 사용하는 석유화학 MES의 SM으로 근무 중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MES는
제조 실행 시스템으로 생산, 자재, 설비 등의 데이터 간 연계로 연월 단위의 생산 계획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와 같이 편의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여러 시스템이 스마트 팩토리 안에 존재하는데요. RMS라 불리는 레시피 관리 시스템,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공정을 관리하는 SPC 등 IT 기술을 통해 공정을 최적화하고 운영을 혁신하고자 노력하는 제조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MES는 제조 실행 시스템 알겠습니다. 그러면 SM은 어떤 직무인가요? SM 직무는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줄임말이고요. IT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 내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구축된 MES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의된 MES를 관리하며 원칙을 준수하도록 확인하고 정보 변경을 통지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새로 기능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완성하는 일이 SM 직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신민호 개발자님처럼 스마트 팩토리에서 근무하는 IT 직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민호 개발자처럼 직접 제조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의 자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 IT 직무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도 살펴보면 데이터 직무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제가 코칭했었던 구직자 중에 수학과를 졸업한 교육생이었는데 이 교육생은 현재 LG CNS 데이터 부문에서 입사를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데이터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친구는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그리고 그 산업을 타겟을 해가지고 준비한 케이스였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딱 맞는 핏한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밖에도 IoT, AI 데이터가 중심 기술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 팩토리의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IT 직무 활약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IT 직무 중에서도 말씀하신 데이터 직무의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상담할 때 대학원 가야 하나요? 라는 대답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대학원을 가야 한다라는 대답을 또 반대로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이 부분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의 AI 분야와 같은 경우는 사실 석박사 채용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학사는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수시 채용으로 채용 전형 트렌드가 좀 변경이 됐잖아요. 변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력보다는 경험 중심의 평가, 선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넥슨, 우한영재, 컬리 등의 유명한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학력보다는 코딩 테스트나 사전 과제, 그리고 논문 게재나 인턴 공모전 등 실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신입사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업군을 막론하고 데이터를 쓰는 그 데이터에 대한 쓰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처럼 데이터 분야 직무도 선발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석박사 학위가 없어도 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극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석사가 필수는 아니다라는 네. 내용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개발자님 얘기로 돌아와서 개발자님은 왜 스마트 팩토리 직무를 지원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가진 소프트웨어 역량과 하드웨어 역량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분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설비를 다뤄본 경험과 부트캠프를 통해서 IT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실습 코치한테서 스마트 팩토리 분야를 추천받았고 상세하게 탐색해 보면서 최적의 분야를 확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에서 설비를 다뤄보셨다고요? 그럼 어떤 전공인 건가요? 전자공학을 전공한 비전공자입니다. ROTC로 최전방에서 인텔리빅스라는 AI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면서 미래에는 IT 산업이 함께할 것임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전자회로에 대한 역량과 알고리즘 개발 역량을 더한다면 무엇이든 편리하게 작동시키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프트웨어 부트캠프에 입과해서 1년 동안 역량을 쌓았습니다. 네, 보통 IT 직무나 개발자 이러면 좀 이공 계열이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유가릿에 나오는 개발자분들 보면은 이게 비전공자, 전자를 전공한 분도 계시지만 인문 계열, 상경 계열 이런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전공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는 전공으로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히려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 출연 때 전해드린 왜 산업별 부트캠프 있잖아요. 네. 그런 부트캠프를 참여한다라든지 특정 산업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희망 IT 분야에서 열중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도전만 하시면 획득하실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요.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LG CNS가 최근 진행한 비전공자 대상 채용 전형과 같이 다우기술, 하나금융 TI 등 비전공자들의 남다른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관련된 교육, 채용이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만큼 취업 성공의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비전공자로서 좀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었나요? 저는 데이터 모델링이 어려웠습니다.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정보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은 시스템적으로도 디지털 전환함에 있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부트캠프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학습도 하고 정보 처리 기사나 데이터 아키텍처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경험은 있었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책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현장과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다행히 입사 후 사내 교육과 체계적인 온보딩을 하면서 점차 해결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보통 IT 개발자를 준비할 때 자바, 파이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취업할 때 이런 기술은 꼭 필요하다,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보통 일컫는 개발자 준비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C, C#, 자바, 파이썬과 같이 동일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료 구조, SQL 등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CNS에 게재된 스마트 팩토리 직무 인터뷰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백엔드 개발에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사용이 되고요. 파이썬을 통한 데이터 분석, 리액트 뷰 기반의 프론트엔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MSA나 3D 컨텐츠 개발을 위한 유니티 등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역시나 녹여낼 수 있는 개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육아릿을 통해서 정말 많은 개발자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끊임없이 공부한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신민호 개발자님은 어떤가요? 저는 네. 제조 공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M 개발을 위해선 고객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적재적소의 IT 기술을 연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근무하며 느꼈습니다. IT 개발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일이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 개발은 제조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이니까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직접 공정도 살피고 고객과의 소통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보통 개발자라고 하면은 혼자 그 컴퓨터를 잡고 씨름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소통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B2B 기업 같은 경우는 더욱이나 효과적인 소통과 기술 선도가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좋은 자사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사에 핏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소속 산업의 동적인 시장 변화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B2B 기업에서 근무하는 SM을 비롯한 많은 직무들은요. 고객의 상황과 요구 조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통에 기술 못지 않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육아릿 오늘은 LG CNS 스마트 팩토리 개발자로 근무하시는 신민호 개발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민호 개발자님은 이 LG CNS에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어필을 하셨나요? 부트캠프에서 진행했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경험과 설비들을 대학에서 다루며 회로에 대해 이해한 경험을 모두 전달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고루 단련시킨 스마트 팩토리 지원자임을 피력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원 당시에 LG CNS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인 팩토바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을 사전 조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적인 것과 더불어서 소통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싶어서 ROTC 복무 경험과 개발 프로젝트 안에서 소통 연결고리를 자처한 사례 또한 저만의 강점으로 전달했습니다. 네, IT 직무 지원자들이 보통 자소서를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솔쌤이 또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자소서 작성할 때는 어떤 팁을 주셨나요? 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제공을 했었었는데요. 아마 당시에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 IT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렇게 세 가지가 한 개의 항목 천자로 작성을 해야 되는 형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항목은 한 개인데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단별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서 작성을 코칭을 했습니다. 특히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 기업, 부서, 직무, 세부 업무로 이어지는 문장이 가장 상단에 리딩 문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인사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민호 씨가 기술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었던 점이 글로 하는 가장 첫 번째 면접인 거잖아요. 서류가. 서류 합격을 이끌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류 합격을 했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예상 지문을 만들어서 대비했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대다 면접이었는데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전자공학부를 전공했는데 왜 IT 기업을 지원했느냐 등의 다소 평이하지만 저만의 이야기를 드러내야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글로써 한번 명확히 정리한 덕분에 일목요연하게 저의 생각을 담은 답변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 없이 작성했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신기술 경험을 자신 있게 답변하였고 면접관분들의 납득을 더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민호 개발자님이 계시는 LG CNS 이 회사가 꿈의 회사다 이런 취준생분들도 많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지원자를 위한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B2B 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였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2년 면접 당시에요. B2B 기업과 B2C 기업의 차이, SI 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LG CNS가 먼저 면접자들에게 사전 답변을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캐치해야 하는 것이 B2B, B2C 각각의 기술 개발에 있어서 존재하는 분명한 규모의 차이와 프로세스 차이의 구분, 그리고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IT 개발의 주기라든지 장기적 신뢰 형성, 원활한 소통에 대한 중요성 또한 인지하고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개발자 그리고 SM 직무 지원자를 위한 팁을 좀 주신다면요? 스마트 팩토리 분야는 AI와 클라우드와 같은 신기술을 선호하는 분야인데요. 신기술을 사용해본 프로젝트나 개발 경험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 직무의 경우도 관리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에 맞추어서 유지 보수해야 하는 만큼 IT 트렌드에 대한 꾸준한 이해와 학습 노력이 필요한 직무거든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경험을 쌓으시고 또 면접에서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솔쌤도 조언 부탁드려요.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도전한 경험에 대한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쌓으신 경험을 강점으로 피력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 대단하지 않은 경험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쓰기가 민망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민호 개발자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IT 트렌드에 대해서 기민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또 실행을 또 적용을 해봤다라고 하는 태도를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따지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의 열정 경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통에 대한 부분도 꼭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양한 연령대나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과 어떠한 상황이건 원활하게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간 경험이 있으시다면 분명 어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솔쌤이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부트캠프 얘기했었잖아요.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도 좀 전문화된 부트캠프가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주관하는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트캠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4기 모집을 시작을 했고요. 코딩온과 함께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밖에도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의 직업훈련원에서도 MES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신민호 개발자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나요? IT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 사인 제조 공장의 공정과 업무 프로세스까지도 열심히 배워서 국내외 수많은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일조하는 LG CNS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신민호 개발자님처럼 개발자를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취업 활동은 마라톤과 달리 처음부터 골이라는 확고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를 목표로 한다면 주변의 프로젝트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인턴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본인이 가진 역량의 근거를 만드는 기회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솔쌤, LG CNS에 취업하고 싶은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은 LG CNS의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스마트 시티, 물류, 클라우드 등 IT 기술 중심의 시대를 앞선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블로그에도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기업 탐색과 기업의 피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가리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술쌤에게 도움을 받기만 했던 제가 유가릿을 통해 누군가의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취업 어때 목요일 코너 유가릿, 오늘 LG CNS 스마트 팩토리 S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솔쌤부터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B2B, SI 등 기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팩토리 취업 성공은 기술과 더불어서 원활한 소통 능력 강조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비전공자에게 열린 기업인 LG CNS, 다양한 채용 전형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민호 개발자님도 세 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본인의 전공 역량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을 탐색하자. 두 번째, IT에 대한 관심을 피력할 수 있는 활동은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된다. 세 번째, 혼자보다는 취업 컨설팅을 통한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적극 권장한다. 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